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국회 연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연설을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연설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루가 지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는 과연 자신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언제 대통령을 무슨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이게 무슨 연설이야? 여당이 저희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역대 최고로 속 시원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국민의 목소리, 아우성에 전혀 관심도 없고 이야기조차 들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선과 오만의 민낯을 민의의 전당에서조차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국가 원수기 모독이라는 그 말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제 국가 원수 모독죄 발언을 한 것은 왜 좌파 독재인지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역대 최악이라고 자신의 연설을 낮게 평가했지만 국민들은 역대 가장 속 시원한 연설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은 국민은 과연 어떤 국민인지,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연설이 역대 가장 속 시원한 연설이다. 스스로 이렇게 자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죠? 예, 제소했습니다. 오전 11시쯤에 제소를 했는데요. 국가원수 모독이라는 얘기를 청와대 또 여당이 직접 나서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준해서 이제 국회법에 있는 품위 유지,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모독했다 하는 취지의 제소를 한 거죠.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고 또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를 맞고소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사안 자체는 아주 단순한 그런 사안이고 예. 판단 기준도 굉장히 단순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건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말이 심했냐 아니면 반응이 심했냐, 야당의 막말에 가까운 거냐, 여당의 과잉 충성 경쟁에 가까운 거냐, 이 시각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각 당이 뭐 여러 가지 논평, 말 계속 쏟아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예상했던 반응에서 뭐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일종의 정해진 규격품이라고 본다면은 뭐랄까요, 국민들께서도 자기 상식으로 각자 뭐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거죠? 제소하겠다는 이야기가 아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을 방해했다는 그런 주장을 달아서 그런 거죠. 예. 야당의 원내대표 연설이라는 게 국회 공식 예. 일정에서 행해지는 그 건데 이것을 방해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진 어떤 집단적 회방 행위들 이런 국회 운영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다 하는 그런 취지의 논의가 오전 당내에서 오갔고, 다만 이걸 실질적으로 윤리위에 제소할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민주당이 어제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거론할 때만 해도 정말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 오전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광병원 원내대변인이 이 제소장을 직접 제출하는 장면 여러분께서 보셨는데요. 두 분께는 여당의 반응까지 살펴본 다음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지도부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발언 내용에 보면은 좌파란 표현을 10번 이상 사용을 하고 종북이란 표현까지도 쓰고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권을 놓친 뒤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발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측은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발언의
기조를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그 전당대회에서 아주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당이 하고자 하는 정치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극우와 반평화, 혐오의 정치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말씀드린 대로 국회 윤리 제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될 말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잠시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강선우 전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표현이 좀 자극적인 건 있지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지금 대북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소위 외신에 나온 말을 인용을 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대통령이 더 이상 그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앞으로 좀 대북 정책을 제대로 해달라는 예.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연설을 방해하고 30분 정도 또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단상에 나가서 연설 방해하고 그랬는데 그게 성숙하지 못한 풍경이다.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어떻게 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야당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 대변인 논평을 하든 또 성명을 내든 뭐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좋은데 지금 원내대표의 연설을 가지고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역사가 아마 있을까요? 예. 이렇게 가면서 국회를 이제 경직해가지고 일하는 국회가 또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여당이 오히려 더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를 용을 만들어주고 있다 민주당이. 잔다르크로 지적을 만들었다는 했습니다.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강선우 전 부대변인은 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심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우선 원내대표 연설을 왜 하는지부터 한번 짚어봐야 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회에 각종 제출된 그런 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죠. 그러면 그 연설을 통해서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 그러면 야당 원내대표라면 그 야당의 본래 기능 중에 그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라고 야당이 있는 거죠. 그러면 비판하고 견제를 하는 내용이어야지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연설을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컨텐츠가 없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텐츠가 없을 때 자극적인 표현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빈소리가 요란한 그런 거에 비유할 수도 있겠는데 그 어제 그 연설을 보면은 그 김정은의 그 수석 대변인 그 표현도 예. 문제지만 그 좌파라든가 종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 없이 헌정농단이라든가 그런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만을 쓰고 뭔가 근거 있는 비판 그리고 대안 정당으로서 어떤 대안 제시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발언뿐만이 아니라 컨텐츠도 없는 그런 빈수레가 요란한 원내대표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용한 표현이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나왔던 기사라는 거죠? 작년 9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예. 이게 언제냐면 작년 9월이 이제 이제 평양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 총회 연설을 이제 문 대통령이 가서 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문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제목을 보니까 북한이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잠시만요, 박문신 의원. 예, 지금 예. 저 블룸버그 통신의 제 기사 제목을 보니까 남한 한국의 문 대통령이 지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 이런 제목의 기사네요. 실제로 보니까. 예, 그런데 그래놓고 뒤에 보면 at UN 이렇게 돼 있죠. 예. UN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작성자는 한국 사람 같네요. 블룸버그 통신에 소속돼 있는 기자인데 이제 한국계죠. 이유경.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던 말 이런 유엔 총회 연설을 하면서 이제 주로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걸 분석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가
이렇게 나한테 전해줬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핵화 의지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연설 내용이었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 제목을 저렇게 South Korea's moon becomes Kim Jong-un's top spokesman at UN 이렇게 다뤘던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을 인용한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긴 한데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이긴 한데 외신 이 기사를 쓴 기자는 한국 출신의 기자고 어쨌든 지난해 9월에 분명히 이런 같은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지도부 2명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자유한국당의 경우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한 명 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윤리 제소 방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발언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단상에 뛰어갔어요. 아우성을 쳤습니다. 발언을 방해하고 구호를 외치고 의장석으로 올라가고 마치 국회가 과거 독재 시절로 회귀한 거 아니냐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결국 폭력적 독재로 짓누르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의 의회 장악 폭거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 지도부 이야기 들어보면은 상당히 강경해요. 그런데 저는 이 발언에서 독재 시절로 회귀한 것 아니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크게 목소리치고 온몸으로 저항하고 그랬던 정당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 아닙니까? 박문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어떤 국회 본회의장, 특히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제 면책 특권이 주어지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포갑의 정권 또는 포갑의 정치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어떤 연설을 나름대로 이제 정부 비판을 하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되면은 그 여당이 예를 들어서 유신 때 같으면은 뭐 당시 전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던 차지철 경호실장에 의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이른바 해당 발언을 한 의원들을 혼내주고 또 의회에서 이른바 충성 경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연상시킨다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황교안 대표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면 이제 지금의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욕하면서 닮아간다 그러는데 그걸 닮아간 것 아니냐 이 정도의 발언은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전하고 싶은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만 저는 제1야당 대표 입에서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좀 지나치게 강경화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게 좌파 독재 정권, 의회 장악, 폭거 이 이야기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거죠.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좌파 독재라는 말을 나경원 원내대표보다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당대표가 돼서 지금 현 정권이 가는 이 방향에 강력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독재라고 정의하기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정부가 좌파의 범죄에 들어간다고는 저는 봅니다. 그 범주에서 계속 어떤 이념에 경도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가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강력히 좀 제동을 걸겠다. 이런 맥락에서 저런 강경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결국 이제 이 국민들을 통해서 지지세를 확산하고 세결집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민으로부터 시원한 속 시원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근데 제가 오늘 마침 여론조사가 나와서 여론조사 이거 다 인용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뒤에 그 여론조사는 저희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 그 여론조사하고 좀 다르지만 지금 김정은의 대북 정책을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겠다가 신뢰한다보다 훨씬 높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질문은 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왜 이렇게 점점 더 세지는 거냐?
세지고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강선우 전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본인들의 그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자극적이고 그리고 강경한 발언에.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지지율이나 아니면 숙제를 보면은 그 본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지지세를 결집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도로의 확장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강경한 발언이 과연 중도로의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좀 미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얘기했던 그 블룸버그 통신 그 기사를 예. 잠깐 돌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나경원 원내대표나 아니면 그 원내대표 연설을 준비해줬던 그런 보좌진들이 이 기사 자체를 한번 꼼꼼히 읽어봤는지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제목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그 예. 대변인이라고. 근데 그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그런 소회를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인용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일 의원을 만나고 나서 이상일 의원을 직접 만나보니 이러이러한 분이더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코트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의 소회를 밝힌 것이지 이상일 의원의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그 직접적인 단어 표현은 본문에 하나 나와요.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대변인이 아니라고 하는 예. 그 기사가 나오거든요. 대변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 같은 그런 발언을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중재하기 위한 어떤 기술이다. 그 두 명 다 굉장히 그 아웃사이즈이고 그러니까 자아가 굉장히 독특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칭찬해 줌으로써 통제를 하고 기술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인터뷰 코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읽어봤다면 인용을 할 수가 없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랑 기사 내용이 아예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논거들을 계속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패널 분들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서로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SNS 통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나경원 대표의 연설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 파탄, 경제 파탄에 대해 한숨 짓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대변한 힘있고 단호한 연설이었다. 제1야당 대표의 연설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어떠한 비판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오만한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면 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표창원 의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모욕적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에 반하고 우리 국민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연설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을 비판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당내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돌파하고자 한 것 같다. 정상 국회를 막으려는 계획된 도발로 보인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야기는 참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설 듣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같은 취지의 이야기가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우클럽 토론회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국회 본회의장은 아닙니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우클럽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러분께 그 당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촉진자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한 이 불신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개성 금강산 계속 밀어붙이면 한미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뭐 미국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국 정부 입장,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가까운 사람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다르게 보실 수는 이미숙 선생은 보고 항상 미국 게 옳고 우리는 항상 미국 거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제가 입장이 어떻게 미국 제가 대변인입니까? 대변인이 같이 보여. 그러니까. 저는 문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예,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와 이미숙 문화일보 논설위원 간에 상당히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는데 박무신 의원이 저 토론회 사회 보셨죠? 예, 당시 그렇습니다. 상황에 저 발언이 나왔을 때는 뭐 술렁거리거나 그런 반응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아니었고요. 우선 저 관훈클럽 토론회가 이런 상황에서 쓰여질 줄은 예.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무슨 북미 회담이라든가 남북 관계라든가 뭐 북한
핵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걸 방송할 때 쓸 줄 알았는데 이런 데서 쓰일 줄은 몰랐고요. 저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큰 관훈클럽 토론의 어제 대주제는 하노이 담판 결렬 그 이후에 한반도 뭐 이런 주제였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이제 한미 동맹 단락에 관한 이제 문답이 있었던 장면인데 이제 이미숙 문화위원이 패널로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이것이 확고하다. 이걸 국제사회에 쭉 전파했었는데 그 하노이 담판 때 나왔던 김정은의 태도를 보니까 좀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실속도 챙기는 것도 없이 한미 동맹만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토론이 이제 오가는 과정에서 저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특보께서 먼저 그 미국 대변인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숙 그 패널이 그러면 그 거꾸로 그러면 북한 대변인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설전이 조금 오갔었던 거죠. 근데 굳이 두 분을 위한 변명을 제가 병행해서 하자 그러면은 그 문정인 특보나 이미숙 그 위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친해요. 친하고 실제로 저 패널 끝난 다음 토론회 끝난 다음에도 같은 헤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식사하면서 같이 웃고 대화하고 또 그리고 문정인 특보 본인께서도 내가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논쟁적인 주제가 있으면은 내가 조금 직접 거기에 맞부딪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양해도 구하고 또 그러면서 같이 또 얘기도 줄곧 이어가는 뭐 그런 분위기였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같은 취지의 발언이란 말이죠. 저는 오히려 어쨌든 문정인 특보가 이미숙 논설위원을 미국 대변인 같다고 몰아붙이니까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 같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관훈클럽 토론회장에 방청하시는 분이나 뭐 토론에 직접 참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저 발언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술렁거림 같은 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논쟁이라는 거는 조금 하트할 때 보는 사람들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더 몰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런 관점 정도에서 바라봤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특보가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뭐 토론을 그만두거나 또 패널이 예를 들어서 뭐 질문자를 모독했다 해가지고 그 사과하라 이렇게 막 요구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토론은 또 토론대로 이어지고 이러는 건데 그 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회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장소는 달라요. 장소는 다른데. 어쨌든 비슷한 취지의 발언, 표현이 나왔는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또 어쨌든 뭐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하니까 집권여당의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 뭐 차이를 두고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언론인과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와 사이에 설전은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 이야기는 우선 토론 과정 중에 나왔죠. 그 관은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토론 과정 중에 나왔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설을 하면서 그걸 미리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의도와 충분히 계획성을 가지고 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취지가 같다, 워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게 볼 수는 없는 일이겠죠. 예, 이상일 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관훈클럽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일하셨죠? 저도 관훈클럽 멤버였지만 지금도 멤버입니다. 제가 생각엔 저 자리에 여당 의원들이 안 계셨으니까 조용히 넘어갔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요. 그 야당 의원들이 그 당시에 야당 의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비판 많이 하죠. 대통령 때론 공격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 새누리당의 소위 좀 거친 의원들이 있어요. 뭐 돌격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서 뭐 사실 발언도 좀 방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또 보여주신 측면이 있어요. 물론 원내대표가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도 좀 의연하게 받아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청석에 계신 분들한테 다 코멘트를 받아봤어요. 그런 사단이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죠.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정말 아름답지 못한 광경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말 국회 본회의장에 틀고 싶었지만 동료 의원들한테 또 누가 될까 봐 하질 않았는데 좀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이 이야기할 때는 자기하고 생각이 달라도 속으로 무시해도 됩니다. 나중에 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들어주는 그런 어떤
그런 아량과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이 예. 과거에 언론인과 한 코미디언이 굉장히 조롱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비행기 트러블 내려오다가 넘어졌어요. 대학 시절에 미식축구 하던 분입니다. 아주 건강한 분인데 뭐 건강에 이상이 있다 막 조롱을 했거든요. 근데 포드 대통령이 그 언론인과 코미디언을 불러가지고 나도 화가 났지만 참 당신 글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한다. 또 당신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배울 게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미안해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해졌어요. 나중에 포드 대통령이 제가 워싱턴 특파원할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조사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다. 대통령이 좀 더 아량 있게 품격 있게 그리고 야당의 생각을 좀 받아주신다면 야당의 공격 수위는 낮아질 거고 어제 청와대가 뭐 노발대발하면서 성명 내고 부대변인 이야기하는 거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상일 전 의원과 강선우 전 부대변인의 의견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신데 박문신 위원 보시기에 말이죠. 이제 정치부 기자도 오래 하시고 보도국장도 하시고 정치부장도 하셨는데 이 정도 발언, 이 발언을 갖고 하루가 넘은 이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일고 있고 윤리 제소까지 되고 있고 이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이 심했다, 민주당의 대응이 심했다. 둘 다 문제다. 이 양비론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둘 중에 하나에 관한 이제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겠죠. 이거는 뭐 저기 사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거기 때문에 어떤 뭐 복잡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고 저 화면만 보고 나는 속으로 어디가 더 좀 잘못한 것 같아. 물론 둘 다 잘한 데는 없지만 어디가 더 잘못한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 민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저렇게 기를 쓰고 좀 싸우지. 예. 이런 문제를 놓고 좀 다투는 거는 조금 좀 성숙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은 뭐 공통적으로 하셨을 것 같고요. 다만 국회가 있는 또 국회 발언대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저 정도의 발언 정도라면은 그래도 좀 불쾌하고 또 약간 좀 표현이 도를 넘은 거는 있겠지만은 그 의사진행을 이렇게 막을 정도까지인가 요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성숙된 자세로 받아들여줄 필요가 좀 여당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듭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좀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 물론 여론조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 과거 홍준표 대표 시절의 막말론장하고는 조금 좀 다른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뭐냐면 일단 지금 그 막말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 SNS의 반응들을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막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의 충성 경쟁이 벌써부터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예.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둘 다 맞다고 보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여당 쪽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도를 넘었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누가 이 상황에서 더 본질적인 책임을 져야 되느냐? 국회 운영에 관한 거거든요. 이럴 때는 여야가 공히 이 어떤 뭐랄까요? 좀 다툼이 있는 소지 이럴 때는 국정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을 갖고 있는 쪽 형과 동생의 싸움은 형 쪽에 항상 우리가 관행적으로 좀 책임을 좀 더 묻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문신 논설위원이 마지막에 말을 마무리하면서 국민이라는 표현을 또 써주셨습니다. 국민, 시청자 여러분, 정치인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아마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설과 관련해서도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국민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고 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권을 놓친 뒤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발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선동의 정치, 혐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목례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은 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야당 대표를 제소하는 것은 국민을 제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야말로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이죠. 이상일 전 의원이나 강선우 전 부대변인 모두 정치권에 계셨습니다.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국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민과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까? 다르다고 봐요. 지지하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국민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는 결국 당파성을 중심으로 결국은 하게 되니까 뭐 시쳇말로 아전인수격으로 국민을 많이 갖다 이렇게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북한 김정은 정권의 그 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노이 회담 결렬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게 야당 입장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연설에서 지적을 한 거고, 그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아까 나와 있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자세히 인용은 못하지만 김정은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가 믿는다보다 훨씬 많아요. 현재 우리 국민의 여론조사 오늘 상황에선. 그러니까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국민 어떻게 시청자분들께서는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글쎄요. 그 상황이나 아니면 정당이나 정치적인 포지션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하는 국민이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나경원 그 원내대표가 말한 그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 이야기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 모두는 그러면 무슨 어느 나라 어떤 국민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 모독이라는 그런 민주당의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노이 그 협상 관련해서 결렬이 됐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50% 넘는 국민이 그 김정은이 과연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을까에 의문을 표시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번 하노이 그 회담 결렬이 된 그런 원인을 조금 뒤집어 보면, 물론 저는 뭐 미국 측의 뭐 책임이다, 북한 측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국내 정치 상황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상황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기존의 대화나 아니면 스몰딜이나 이런 상응 조치를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입장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빅딜을 원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고, 근데 기존의 미국 민주당 그 조야의 입장도 이제는 뒤집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크리스토퍼 힐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한 번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영변이라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치 지역 내에서 본인들이 약간 반대를 하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여론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입장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노이 협상 결렬에 대해서 우리 정부만을 탓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어떤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의문만을 표현하기에는 미국 정치 지형이, 국내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하는 변수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두 분에게 도대체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은 어떤 국민이냐 이 질문을 드렸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미국의 대북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을 분열시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국민을 보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민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야당 원내대표.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 과연 어떤 국민인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지하는 정당이 이미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런 사실관계 이런 부분들을 요즘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사실관계 명확하게 따지고 저 당시의 정황이나 이런 부분 따지지 않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이야기를 일단 지지하고 보는, 신뢰하고 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중도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 분들의 의견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여론을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실제로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 항상 일정 부분 패턴으로서 이쪽 진영은 정해져 있죠. 보통 과거 이제 보수 정권 때 보면은 보수가 40, 진보가 30 이랬다가 이제 또 정권 교체가 돼서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진보가 40, 보수가 30되고 나머지 한 30쯤은 여전히 중간지대에서 상대적으로 진보, 상대적으로 보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까 정치인에게 국민이란 무엇인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인용되는 것들의 특징이 정치인에게 국민이란 자기 지지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언론이 얘기하는 국민이라고 할 때는 좀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 상대적으로 그 가운데 계신 분들, 이쪽이 될 수도 있다가 저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직업적 특성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문신 논설위원이 지금 방금 얘기한 국민의 개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어제 국회 연설을 통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고 또 연설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정확하게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기억은 못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과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입니다. 모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글들이었습니다. 쥐박이, 땅박이, 2MB 이런 표현들과 비판적인 패러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총리,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눈과 귀에 거슬리는 비판에 대해서 직접 고소를 해서 문제를 제기하기가 창피하니까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어서 검경을 동원해서 탄압하려는 것 아닙니까? 우선 국가 원수를 여같이 천박한 용어를 사용해서 비난한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저 때가 2009년이면은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 시절이네요. 당시 야당 의원인 천정배 의원이 시중에 도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쥐박이, 땅박이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패러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 이게 언론인의 직업적 속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당시 저 천정배 의원의 질의를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질문이다. 그리고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지금 와서 다시 보게 되면은 물론 천정배 의원은 지금은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속은 아닙니다만 이제 여권 인사로 본다 그러면은 저 같은 표현과 저 같은 저것들이 지금 여당 또는 친여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친여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이 적용될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럴 때는 이런 기준, 저럴 때는 저런 기준이 아니고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동일한 기준, 동일한 가치 이런 것들에서 적용돼야 되는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은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저 때 사실 이 발언도 문제지만 천정배 의원이 쿠데타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국민 주권을 짓밟고 하늘을 거스르는 쿠데타를 자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소란이 일었다. 제가 과거 취재 정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저 표현도 문제긴 문제지만. 또 하나 두 분께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 의원들의 강한 표현. 일부에서는 반대 진영에서는 막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박정희와 기시노브스키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표현 중에 하나가 귀태란 표현이 있습니다. 귀신 기자에다 태아 태자 써서 그 뜻은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태어났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입니다. 아베 총리는 기시노브스키의 외손자고요.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장녀이시죠. 결국 홍익표 당시 원내대변인은 저 발언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면서 원내대변인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때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귀태 발언 논란이 일었었죠. 그래서 그 대변인직 사임하고 그리고 윤리위에서도 그때 제소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 내에서 그랬었는데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저렇게 뭔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야당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막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뭐 판을 깔아준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뭐 권리를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런 막말류의 이야기는 둘 다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도 아니 민주당 당신들이 야당일 때 당신들이 이러저러한 비판을 해놓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냐 그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치는 결국 말과 글로 하는 것인데 그 품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품격 그 한자 보면 입구자가 4개나 들어가요. 그 앞에 3개 뒤에 하나 이렇게 그렇네요. 들어가서 품격. 그래서 예. 그 품격을 말의 품격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든 야든 할 것 없이요. 예, 품격이라는 한자에는 말 입구자가 4개나 들어간다. 이 또 얘기해 주시니까는 이 품격은 역시 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거 영상들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게 왜 여당과 야당이 정권 교체로 서로의 이 공수의 위치가 바뀌면 과거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에 맞지 않던 그런 행동들을 또 스스로 똑같이 하느냐. 사실 이게 좀 문제긴 한데 말이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예. 생기고 하는데 아마 우리 정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전에 했죠. 그 표현 쓴 것 같은데 비토크라시라고 해서 이 거부권 정치, 거부 정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후쿠야마라는 분이 그 공산주의 몰락을 이야기해서 쓴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이야기인데 상대 정당이 반대 정파가 추진하는 거를 또 반대하는 정파는 계속 필사적으로 막고 전면 거부하다 보니까 전혀 정치가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능의 정치가 되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정치는 지금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좀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순호 부대변인 품격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홍익표 의원의 그 귀태 발언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수석 대변인 발언 이걸 그 평면 비교를 해서 똑같은 비중을 갖고 이야기하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대통령을 겨냥한 그렇습니다.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던 과거의 사례를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 이분 말씀은 그러니까 홍 의원의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으로 거의 단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외신의 그런 지적, 낯뜨거운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의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표현이 좀 달라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도 좀 엄정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어제 문희상 의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 내용까지는 들려드리지 못했는데 20대 국회 후반기,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에 선출이 됐고 정기국회 열면서 취임사를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2018년도 정기국회 개원 연설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입법부 소장께서 블루하우스 스피커를 자처하십니까?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한나라의 입법소장이 자, 좀 조용히 하세요. 따끔한 충고 잘 들었습니다. 제 의장 임기 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제 정치 인생을 몽땅 다 걸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의장이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간섭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연설의 후폭풍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회 정치권 상황이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 등을 처리했다는 소식입니다. 3월 국회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그래도 국회 본회의 열어서 관련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